오늘 그 수업 전에 그 맨발 걷기 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동네마다 다 황토길 찾아서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발 걷기가 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고 걷는 것과 그냥 남들이 그거 맨발로 걸으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 하고 그냥 따라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보행이잖아요. 보행. 우리 일상생활에서 잠자는 시간 이외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 뭘까요? 사실은 걷는 거죠. 수험생이나 뭐 공시생들 빼고는 걷는 게 가장 많을 거예요. 발이 얼마만큼 잘 움직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마사이 신발이라고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마사이족의 보행을 분석해서 신발을 만들었다고. 사실 그건 뻥이죠. 마사이족은 신발이 없이 맨발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타고난 하드웨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평생을 신발 없이 예전에는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근골격계적으로 매우 튼튼하고, 뭐 우리가 현대인들이 흔히 앓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마사이족이 뭔가 걷는 거에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상술화해서 신발을 만들었는데 잠깐 떴다가 어느샌지 다 없어졌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원론적인 거 없이 상업적인 거로만 접근을 하면 언젠 오래 가지 못하죠. 마사이족은 맨발로 걸었던 게 그들에게 좋았던 거예요. 신발이 아니라 특별한 메카닉적인 부분이 있던 게 아니라 우리 인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메카닉적인 부분을 발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태 배웠지만 부정렬 증후군 시간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보행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발은 마지막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발로만 걷나요? 발로만 걷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엔 그 발에서 올라오는 힘이 어디를 타고 올라오냐면 경비고를 타고 올라오고 대퇴고를 타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좌골로 가서 청골로 가고 척추로 가서 척추의 힘에서 한 바퀴 시계회전, 반시계회전을 하면서 다시 그 힘이 풀려서 다시 나가면서 다리의 스윙을 만들고 그때 골반이 전방경사, 후방경사가 되고 골반이 후방경사가 될 때 다리가 들릴 때 대퇴골이 내회전이 되면서 여기는 바깥으로 나가고 여기는 해외가 되고 우리가 미드 스탠스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동작에서는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면서 그 반대 동작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행에서 일어나야 되는 정상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행은 이렇게 발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메카닉적인 척추 전신을 다 쓰면서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지면과 함께 쓰여지게 될 때 올바른 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 발이 얼마만큼 잘 활용도 있게 써지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맨발로 생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신발을 신게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맨발 걷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운동 차원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직장이 끝나고 일상이 끝나고 체육관에 가서 하는 것도 운동일 수 있잖아요. 잠깐의 짬의 시간을 내서 뭔가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맨발 걷기 운동도 그렇게 쓰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여지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아까 제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동작이 뭐라고 했어요? 보행이죠. 보행 자체가 좋아지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맨발로 걷고 다닐 수 없으니 잠시 짬을 내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신발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여자들 하이힐 신고, 남자들은 뻣뻣한 구두나 요즘 운동화도 거의 패션화 수준으로 나와서 운동화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멋을 내는 데에 집중이 되어져 있죠. 우리 발을 온전히 걷는 데에 쓰이는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운동화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신발들을. 그래서 사실은 이 발바닥을 굉장히 잘 쓰게 만들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는 신발의 창이 두꺼워야 될까요? 얇아야 될까요?
얇아야죠. 그리고 그 위를 싸고 있는 가피도 유연해야죠. 발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중족골도 움직일 때, 근데 이 발을 싸고 있는 신발은 뻣뻣해서 통짜로 움직인다면 그 안에서 걸으면서 쓰는 발의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예. 1년, 2년, 3년, 4년 휠체어 타고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다닐 때 그렇게 발을 쓰지 못하는 시간이 긴 시간 노출이 되면 우리의 건강도 무너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 올라오고 타고 올라오고 타고 올라와서 다시 나가고 이게 계속 위아래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오랜 시간 노출되다 보면 결국엔 그게 골반의 비대칭, 척추의 비대칭 같은 외관으로 보기에 만들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능이 안 돼서 그렇게 외관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에서 우리가 쓰는 보행에서 쓰여지는 신발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때 밑창이 얇아야 돼요. 마라톤화 같은 경우 요즘은 기능화 돼서 약간 쿠션감 있게 이렇게 좀 두툼하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밑창이 얼만큼 얇은지 아세요? 0.5mm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밑창이 두꺼운 쿠션 좋은 운동화를 신고 42.19km를 마라톤 선수가 뛴다면 완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급격히 필요해져요. 발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족저근막염이 오고 발에 통증이 오는 것들이 발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신의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결된 커넥트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 발 쪽에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발에서만 증상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온전히 다 쓰지 못하고 그런 전체적인 근골격계의 문제가 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계속 온전히 쓰는 형태로 활용이 돼요. 마라톤 선수들은 그래서 창이 얇은 마라토너를 신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과 발이 제대로 쓰여지게, 지면과 닿을 때 제대로 쓰여지게 할 때 에너지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효율을. 그래서 42.19km를 뛸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 선수 중에 아베베라고 올림픽에서 맨발 마라톤 선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특별히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뛴 것도 있었겠지만 신발 없이 발을 잘 쓰는 어떤 그런 게 특화되어 있던 거죠.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신발을 신은 선수들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발의 선택, 그러면 어떤 신발이 좋냐? 창이 얇고 가피가 부드러워서 발의 움직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형태의 신발. 여러분들 모카신이라고 알죠? 모카신 되게 얇죠? 원래 모카신은 요즘은 밑창이 합성 소재로 해서 고무나 뭐 이런 거로 나오지만 예전에는 다 뭐였을까요? 가죽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얇은 가죽의 유연성과 겉에 가피도 부드러운 가죽을 통해서 발을 온전하게 일상생활에 쓰면서 쓸 수 있는 좋은 신발인 거예요, 사실은 모카신은. 요즘 모카신 예쁘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운동화 같은 경우 발이 아프다고 족저근막염이 있다고 하니까 대부분 추천을 그럼 쿠션감 있는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라고 해서 굉장히 쿠션이 좋은 푹신푹신한 운동화들을 선택해서 신으면 잠깐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신고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급격히 발의 피로감이 더 몰려옵니다. 네, 발의 기능은 점점 더 떨어지니까. 이게 치료가 되려면 발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발이 온전히 자기의 조직들을 가지고 자꾸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꾸 쓰여서 정상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신발 보면 뭐 특정 상표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이거 굉장히 많이 신죠? 이런 튜브 형태로 공기가 들어간 것들. 제가 구부려 볼게요. 잘 구부러지나요? 운동화 형태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능적으로 보면 운동화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데 우리가 발을 디뎌서 밀어낼 때 엄지발가락 쪽으로 밀어낼 때 이 기능이 잘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안 되면 이런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1년, 2년, 3년 생활하다 보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발의 선택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 특정 상표긴 하지만 얘는 굉장히 유연하죠. 이런 신발들을 선택해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굽이 조금 더 낮은 신발을 통해서 신발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화만 신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될 수 있으면 밑창이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우리 발의 움직임을 그대로 살려줄 수 있는 구두라든가 신발, 모카신, 로퍼 이런 것들 사용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젊은 여자분들이 대부분 힐을 많이 신고 다니고 뭐 무지반증 힐 신어서 구두 신어서 생겼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두를 신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런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오랜 시간 생활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은 보행 2년, 3년 동안에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면서 어느 날 신체적으로 변형도 오게 되고, 신체적 변형이 오기 전에 일단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기능이 안 되면서 구조적인 것도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이 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발 걷기 운동이 운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쪼개서 하는 운동일 뿐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 더 많은 시간을 발을 쓸 수 있는 신발의 선택이 맨발 걷기 운동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회원님들 중에 러닝머신을 하신다고 운동 공간 안에서 신발을 유심히 보시고 이런 것들도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좀 더 좋겠죠. 좀 더 세세하게 뭔가 지도해 줄 수도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발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에 이런 신발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